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정길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가 와서 그때 법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이제 불교에서 한 30년간 불교 사회 활동을 하면서 특히 환경 관련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92년부터 환경 관련된 활동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2001년에는 우리 저희 내부에서 이게 활동 원칙상 매 1000일마다 자동적으로 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도록 되어 있어서 한 번은 더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무조건 다른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곤양간으로 내려가서 곤양주 생활을 한 1000일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저희 내부에 이제 개발구호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도 나이 든 남자가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 4년간, 한 5년간 정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개발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남북 문제 관련된 저희가 이제 평화재단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남북 문제 관련된 정책 개발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활동을 제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사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 활동을 계속 좀 해왔었어요. 어쨌든 제가 불광사에 이렇게 단에 서본 것은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국제 심포지엄 때도 몇 번 발표했던 기억이 나고요. 예, 오늘 제가 그 불교의 생명 가르침과 정말 불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께 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워밍업 한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러분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좀 왔다 갔다 해도 되겠죠. 보통 사람들한테 이 이로운 곤충을 뭐라고 하죠? 이 사람한테 이롭게 해주는 곤충, 익충이라고 그러죠. 해로운 곤충을 뭐라고 하죠? 해충. 보통 해충은 해충 다음에 뭐뭐가 들어갑니다. 해충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뭘까요? 그렇죠. 해충은 박멸해야 돼요. 해충 박멸입니다. 그 다음에 풀 중에서 추석도 지났습니다만 풀 중에서 여러 가지 좋고 이름도 알고 있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풀들이 있어요. 기타 등등 이름도 모르고 이익도 안 되는 그런 풀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잡초라고 합니다. 잡초는 잡초 뭐뭐라고 하죠? 그렇죠. 잡초는 제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해충, 익충 누구에게 해롭고 누구한테 이로운 거죠? 사람한테 이롭고 사람한테 해로운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볼 땐 잡초인가요? 사람의 기준으로 잡초예요. 그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이로운 것은 마땅히 살아야 될 가치가 있고 사람한테 이롭지 않고 해를 끼치는 것은 마땅히 박멸돼 마땅한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연계 내에서 무수한 많은 벌레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롭다 해롭다를 갖다 누가 정한다고요? 사람이 정해요. 사람이 정해서 사람한테 이로움은 놔두지만 해로운 것들은 무조건 박멸,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박멸이에요. 씨를 말려 죽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여기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습니다. 하얀 강아지가 있고 검은 강아지가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 사람들한테 고르라 그러면 어떤 강아지를 많이 고를 가능성이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 하얀 강아지. 나도 하얀 강아지를 고를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용기 내줘서 손을 들어주셔서. 아마 안 들으신 분도 제가 볼 때 하얀 강아지를 선호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얀 강아지를 선택하시는 분들 인종차별주의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92년에 미국에서 흑인 LA 폭동이 있었죠. 그때 이 흑백 차별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백인의 시각으로 보자고 한다면 흑인을 비롯해서 우리 같은 이런 유색인종도 영어로 말하면 컬러드입니다. 유색인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인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전부 다 차별받는 대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피부를 갖고 태어난 것은 우리가 전생에 잘못해서 이렇게 태어난 건가요? 아니면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관점이 잘못된 건가요? 백인의 시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갖고 태어난 우리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죠?
여러분 어떤 옛날에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일반 다른 학생들을 갖다 이렇게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어떤 아이들만 이뻐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학생들이 기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나빠요. 결과적으로 차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그 백인의 시각으로 보자 한다면 흑인으로 태어난 것, 유색인종으로 태어난 것 다 저열하다고 생각하고 차별한다 한다면 그렇게 그런 피부를 갖고 태어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시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명확히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 강아지 두 마리가 있어요. 검은 강아지하고 흰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검은 강아지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누굴 더 좋아한다고요? 하얀 강아지를 더 좋아한다면 결과적으로 검은 강아지를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검은 털 갖고 태어난 것이 그 하얀 털보다 덜 대접을 받는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차별받는 걸 한다면 강아지의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의 잘못입니까? 강아지가 잘못 태어난 겁니까? 여러분 그 돼지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돼지하면 뭐뭐뭐 하다. 돼지하면 미련하다. 아니면 뭐 지저분하다. 보통 일반적으로 돼지하면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소하면 뭔가 우직하다, 뭐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식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소하면 우직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성실하다, 우직하다, 그죠? 여우하면 어떻습니까? 저 뒤에 계신 분. 여우하면 딱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죠? 뱀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뱀은 사악하고 교활하고 그러죠. 늑대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음흉하고, 그죠? 예. 자, 돼지가 미련하다, 소가 우직하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여우가 뭐라 그랬죠? 여우가 교활하다, 뱀이 사악하다, 늑대가 음흉하다 라고 누가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맞는 겁니까? 여러분 돼지는 미련한 거예요? 소가 우직한 거예요? 소는 스스로 나는 우직해 이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우직하다고 누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사람이 보고 있는 거죠. 여우가 교활하다 라고 누가 생각한다고요? 사람이. 뱀이 사악하다 라고 누가 생각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맞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뱀은 사악하고 여우는 교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뱀을 만나면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뱀이나 이런 걸 만나면 여러분 싫어하고 징그러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는 자기가 우직하다라고 주장해 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집단적인 관념인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집단적인 관념이에요. 여러분이 여우를 얼마나 많이 만나오셨어요? 뱀을 얼마나 많이 만나보셨길래 뱀이 사악하다고 이렇게 규정할 정도의 여러분 판단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뱀이 그렇다, 여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직접적인 체험입니까? 간접적인 체험입니까? 직접적인 체험 때문에 그렇게 그래 알고 보니까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여우는 역시 교활해. 또 뱀들을 맨날 만나보니까 뱀은 역시 사악해. 이런 경험 때문에 오는 겁니까? 아니면 뱀이 그렇다고 보고를 듣거나 학교에서 배웠거나 TV에서 들었거나 다 이렇게 간접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직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누가 제가 저렇대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을 갖다 정말로 사실인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적인 어떤 관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백인들이 우리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것들은 우리가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관점의 문제라고요? 백인의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얀 털 갖고 태어난 강아지, 검은 털 갖고 태어난 강아지, 우리가 유독 하얀 털 갖고 태어난 강아지를 이뻐한다는 얘기는 결국 검은 털 갖고 태어난 강아지를 상대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건데 강아지가 죄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뱀이 사악하다, 여우가 교활하다, 뱀이 죄가 있는 건가요?
뱀이 저렇게 잘못 태어난 것이 전생의 잘못 때문에, 물론 뭐 옛날에 우리 육도윤회를 거쳐서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불교에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뱀은 자연계 내에서 저렇게 진화한 거예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어떤 수련을 하거나 할 경우에 여자분들, 특히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싫어하는 동물, 좋아하는 동물을 얘기하면 다리가 많은 동물, 다리가 없는 동물, 이런 걸 싫어해요. 지네, 뭐 그리마, 그 다음에 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동물들은 여러분이 일부러 싫어하라고 그렇게 다리를 많이 달고 태어난 걸까요? 여러분이 싫어하라고 다리가 없이 태어난 건가요? 여러분이 싫고 좋은 호불호와 관계없이 뱀이나 지네나 이런 것들은 자연계 내에서 무수한 생태계의 전체적인 어떤 아주 촘촘하게 얽혀있는 과정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진화가 된 거예요. 그런 것은, 지네는 그냥 다리가 많을 뿐인 거예요. 뱀은 다리가 없을 뿐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보고서 좋다, 나쁘다, 누가 마음을 내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내고 있는 게 정말 사실이냐 이거예요. 뱀은 정말로 저렇게 나쁜 동물, 사악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규정해서 마땅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해충이다, 이충이다, 누가 기준을 정한다고요? 사람이 정해요. 그래서 해충이라고 딱 규정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 박멸해야 됩니다. 잡초라고 딱 규정하는 그 순간 제거해야 돼요. 제초제라든가 농약 쳐가지고 잡초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싸그리 없어져 죽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불필요한 모든 해충들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그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60년 초에 사이언스 오브 스프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책에서는 침묵의 봄이라고 이제 번역됐는데 원래는 봄의 침묵이라는 뜻이죠. 거기 보면 이 여자분이 오늘 봄에 강가를 갔더니 봄에 이렇게 우는 새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봄이 새들이 울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동안 식량 생산을 위해서 무수하게 많은 제초제라든가 아니면 농약을 뿌렸어요. 다 중금속입니다. 여러분, 중금속은 몸에 잘 빠집니까? 잘 안 빠집니까? 안 빠져요. 이 중금속도 우리나라 지방의 축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거 농약을 하도 많이, DDT를 하도 많이 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플랑크톤이 있죠. 플랑크톤의 몸에 축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물학적 축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이 생물의 몸에 축적이 됐어요. 그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그 작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평생 플랑크톤을 한 마리만 먹겠습니까?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몸속에 그렇게 축적돼 있던 무수한 중금속들이 더 수천 배, 수만 배 축적되는 거죠. 그럼 그 작은 물고기를 먹었던 좀 더 큰 물고기, 한 마리만 먹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가 살면서 수천 마리를 먹겠죠. 그러면 농축된 게 또 그 중금속이 먹었던 물고기를 또 먹게 돼요.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이 그 물고기를 또 한두 마리만 먹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플랑크톤에 축적된 거,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에 축적된 거, 큰 물고기에 축적된 거, 축적된 것들을 새들이 먹다 보니까 새들이 중금속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봄이 되면 새들이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다 죽어 있었어요. 그 상황을 갖다 아주 낱낱이 보고서를 쓴 게 사이언스 오브 스프링이라는 책이고, 이 책이 미국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요즘 DDT 씁니까? DDT 안 써요. 옛날에는 막 6.25 때 막 이가 많고 하니까 막 머리에 막 뒤집고 하지만 DDT는 지금 절대 안 씁니다. 심각하게 위험한 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옛날엔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동안 인간에게 해롭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해충을 갖다가 박멸시킨다고 했던 그 박멸이 결국 누구를 죽이게 만드는 거냐?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생태계 내에선 상당히 최종에 있는 대상입니다. 그 전에 사람이 영향을 끼치기 전까지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가난한 동물들, 가난한 식물들은 이미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는 이 이전에 더 약한 동물들한테는 다 이미 죽음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들을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해충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해충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연관된 이 생태계 내에서 보니까 이것이 인간한테는 잠깐 해칠지 모르지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니까 다른 생명들을 살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생태계를 안정화시키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된다는 것들을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많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인간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자연환경을 갖다 인간에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싸그리 정벌하고 지배하고 그 다음에 절멸시킨다는 생각, 인간에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게 언제부터 이게 바로 환경 위기이고 생태 위기의 시작이고 관점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라고 연구를 했더니 1964년에 린 화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관점이 알고 보니까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출발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교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요. 인간이 4일 동안 만들고 6일 만에 뭐를 만들죠? 사람을 만들어요. 그죠?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을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반 생물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출나게 잘나게 태어난 거예요. 이걸 보통 탈생물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다른 생명들하고 달라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단초가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은 일반 동물하고 비교할 수 없게 특출나게 잘나게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인간에게 신이 명령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다스린다, 정복한다 이런 관념이 생기기 시작한 게 바로 거기서부터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과 사람끼리 모든 생태계는 서로 협력하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인데 그런 의존과 협력 관계가 아니라 지배하고 정복하는 관계로 규정짓게 만들었던 원인 제공은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린 화이트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환경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어차피 지금 서구 문명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서양 문명 크게 두 가지 문명을 영향을 받은 거죠. 하나는 히람 문명, 그리스 문명이었고 또 하나는 유대 문명, 히브리 문명입니다. 그 히브리 문명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기독교 문명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양의 기본적인 어떤 사상 체계를 갖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 내에서 신학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런 환경 위기 시대에 바로 소위 유대 기독교 신학적인 문제가 이렇게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딜레마를 빠져 있어서 이걸 갖다가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동안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이게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 성경을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무수한 피조물 갖다가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청지기 사명을 준 게 원래 뜻이다. 원래 뜻인데 성경을 그동안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신학 쪽에서는 인간이 무수한 많은 피조물과 이 환경을 갖다가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 사명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환경 생태신학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다 인간에게 이롭고 해롭고 다 모든 걸 둘로 나누는 거예요. 뭐 적과 악으로 나누고 선과 악으로 나누고 천사와 악마로 나눠요. 여러분 미국의 디즈니 만화 애니메이션 많이 보셨죠? 아이들 키우면서. 거기에 대표적인 전반적인 스토리의 구조는 뭐냐면 착한 우리 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못된 악마 같은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악마가 그냥 보통 악마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사악해. 그래가지고 우리 편이 이 선한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이 당하고 어렵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엔 궁극적으로는 이 악마를 갖다 퇴치한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허리우드 영화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 편이 있고 끊임없이 이렇게 상대편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천사와 악마의 구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악마가 못된 짓을 하게 되면 그동안 천사가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궁극적으로 이긴다 이런 내용이라고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서구적인 이분법적 사고라는 거예요. 마치 해충이 있다, 이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해롭다, 이롭다 누가 판단한다고요?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 벌레들은 그 해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일부러 해를 끼치려고, 일부러 내가 태어난 것은 너희들한테 해를 끼치기 위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 거야 라고 태어난 겁니까? 동물 그 벌레들은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뱀은 자기 뱀이 꿈을 꾸부터 지나간 것은 이게 뱀이 잘못인 거예요?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뱀이 잘못이 있는 겁니까? 여우가 잘못이 있는 건가요? 지네가 잘못이 있는 건가요? 지네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걸 보고 징그럽다고 생각하고 좋다 나쁘다 또 호불호, 그다음에 일단 옳다 그르다 이런 식의 분별을 내고 있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부증불감, 불구부정. 여러분 반야신교 항상 외우는 반야신교에 보면 옳다 그르다는 게 없고 또 깨끗하고 더러운 게 따로 없고 또 증가하고 줄어드는 게 따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환경 위기 시대에 그동안 우리가 이런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쪼개고. 그래가지고 너와 나를 나누고요. 적과 아군을 나누고 천사와 악마를 나누고 끊임없이 나눠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싸워서 이기는 구도예요. 여러분 개신교나 이쪽에서 보면 끊임없이 뭐 악마와 싸우는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군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뭔가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해가지고 선이 승리하고 이기고 전투에서 경쟁에서 뭐 하여튼 그 지지 않고 이기는 것 뭐 이런 구도로 계속합니다. 그동안 이게 우리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게 근대 역사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구도가 기본으로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눌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일정하게 그런 경쟁 구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쟁 사회죠.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하잖아요. 아이들 교육하는 이런 교육이 아이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서로가 배려하고 이런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이기는 교육을 시킵니까? 이기는 교육을 시키잖아요. 1등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아이들로 하여금 너 1등 돼야 돼. 이번에 시험 몇 등 했어? 몇 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저희가 뭡니까? 네가 1등 했는지 꼴찌 했는지 네가 이 게임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이런 걸 계속 물어보고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맺을 때도 여러분이 아주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사귄다 할지 모르지만 내가 나쁜 마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은연중에 주판을 튕깁니다. 사람에게 계층 상승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잘난 사람, 또 자기도 잘생기고 지위 있고 그다음에 학벌 있고 이런 사람들 은연중에 사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은연중에. 꼭 이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아이 친구를 데려오면 어떻습니까? 그럼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죠?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런 거 물어보시죠. 아버지 뭐 하시니 물어보는 저희는 뭘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 같은 것들을 가늠해 오고 싶어요. 그죠?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지 않으세요? 공부 잘하니?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거 왜 물어보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저쪽 집안이 보니까 굉장히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면 막 맛있는 거 해주면서 앞으로 좀 자주 놀러 와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 속에서 계층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경쟁 의식 같은 것들을 아이들 친구 관계 맺는 그 교우 관계 맺는 것들에 투사시켜 가지고 아이들 친구 관계도 그렇게 이해관계로 맺도록 부모가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계속 이렇게 가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래요. 승리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1등과 꼴찌가 나눠집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쟁에서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죠? 설령 한 게임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더 많은 다른 게임에서 내가 성취감과 승리감을 느끼는 것과 좌절감과 열등의식, 열패감을 느끼는 사람과 누가 더 많겠습니까? 성취감을 느끼고 승리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렇지 못한 생각을 훨씬 많이 해요. 그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남에게 상처를 준 기억하고 상처 받은 기억하고 어떤 게 오래 갈까요? 상처 받은 기억이 오래 가요. 무덤까지 갑니다. 이렇게 지금 사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일정하게 모든 게 다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경쟁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협력한다와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의 사회 시스템, 사람과 사람끼리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줘야 돼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가 좌절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잘난 척하고 우월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이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일까요? 열등의식이 심한 사람일까요? 열등의식이 심한 사람이죠. 열등의식과 우월감을 동전의 양면입니다. 누구에게 열등의식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는 자기보다 못난 사람한테 우월감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또 우월감이 많이 있다는 사람은 열등의식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경쟁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관점을 만듭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인간의 자유를 갖다가 경쟁적으로 파괴하게 만들고, 또 일반 기업들끼리 뭐 그린벨트 묶여 있다고 못하면 안 되잖아요. 뭐 제가 무슨 어떤 특정 기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지금 사회 문화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남보다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가 인간과 인간끼리를 갖다가 파괴하게 만들고, 이것이 그대로 연결돼 가지고 인간의 자연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환경 문제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잘못된 미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본래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인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원래 이것이 뭡니까? 어리석은 거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음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물론 탐진치, 이런 탐욕에서 시작되죠. 왜냐하면 인간이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니까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들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방해되는 모든 나쁜 벌레를 다 해충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저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나쁜 놈이고 악마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죠. 돼지는 돼지일 뿐인 거예요. 그죠? 소는 내가 우직하다, 성실하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소는 그냥 거기 그렇게 있는 그냥 동물일 뿐인 거예요. 그죠? 뱀도, 지네도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호불호와 관계없이 동물은 동물 그대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소중한 건데 그것을 갖다 인간의 자기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로 내가 갖고 있는 필요 때문에 좋은 건 나쁜 것이라고 구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싫은 것들은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식의 어리석음이 우리한테 지금 결국 다시 이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존에 있는 무수한 많은 생명들이 지금 멸종하고 있죠. 그죠? 생명들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무수한 많은 약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아마존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렇게 밀림 속에서 아주 희한하게 진화되고 있는 무수한 많은 식물과 동물들의 어떤 거기서 추출물들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큰 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인류가 수억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진화된 어떤 그런 식물들이에요. 진화된 동물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발견도 되기 전에 다 멸종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멸종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일종의 그런 것들이 작은 힘이 없는 것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결국 연결돼서 결국 누구한테 온다고요? 우리한테 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연을 갖다가 잘못 바라보는 그런 식의 관점, 또 생태계를 바라보고 있는 인간중심적 사고, 이런 식의 사고가 일단 1차적으로 모든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관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인사를 하잖아요. 처음 딱 만나면 딱 수하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오는 대답들이 있어요. 내가 안녕하십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보통 어떤 대답들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가서 더군다나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든가 또 덕분에 잘 지냅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덕분에란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처음이야. 아니면 예전에 한 번 정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덕을 베풀었길래 내가 어떤 덕을 베풀었길래 내가 그 사람이 나더러 덕분에 잘 산다고 얘기를 할까요? 덕을 입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덕분에 잘 살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덕을 입었나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덕을 입었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다 어떤 무언가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아주 촘촘하게 다 그물망처럼 얽혀 있어 가지고 내가 이런 옷을 입게 된 것도,
또 내가 이런 신발을 신게 된 것도 아마 그분이 어떤 뭐 운송 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신발 갖다가 이렇게 옮겨서 내가 이렇게 좀 신을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들을 제공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어쩌면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계셔주고 있는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생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기 문 옆에 딱 나가면 저 나무가 있어주는 그 덕분에 여러분 그 나무가 생산해주는 산소, 나무가 다 빨아들인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도 생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흘러가고 있는 저 강물이 있어주는 그 덕분에 또 저 벌레가 있어주는 덕분에 동물이 있어주는 덕분에 그런 덕분에 내가 지금 생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비록 해충이라고 잘못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런 해충도 있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연 생태계라는 것들은 서로 촘촘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다 그물망처럼 짜여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 거죠. 여러분 저 해충이 있고 이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독교적 사고입니다.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어떤가요? 불교에서는 해충이 있고 이충이 있습니까? 본래 더럽고 깨끗한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또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일정하게 나한테 불필요한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박멸시키거나 그래야 된다고 불교에서는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다 연기적 가르침입니다. 인연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게 다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모든 게 관계에 있지 않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뭔가 그물망처럼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뭔가 인드라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다 관계가 안 되는 게 없다. 나하고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의 피해는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어떤 피해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보통 이 환경에서는 생태주의란 말을 써요. 생태주의란 말은 여러분 생태학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생태란 말이 무슨 동태, 명태 이런 게 아니고 생태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흙 속에 있는 영양염류하고 또 태양의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것이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생산자 역할을 하죠. 그럼 이것을 먹는 1차 소비자가 있습니다. 초식동물. 또 이걸 먹는 2차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해자라고 해가지고 박테리아, 미생물 뭐 이런 것들이죠. 균류들 이런 것들이 이러다 다 썩어서 낱낱이 분해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름을 분해자라고 그래요. 이 분해자는 다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뭘로 만들까요? 식물의 영양물을 만들어줘요. 그죠? 그래서 이 분해자가 다시 땅속에 들어가면 식물의 영양물을 만들어서 다시 식물이 자라게 만드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다시 식물은 또 초식동물의 먹이가 되고 육식동물, 소비자가 있어요. 또 죽으면 또 다시 또 분해가 돼요. 이것이 끊임없이 생태계의 윤회, 생태계의 순환입니다. 자연계는 이렇게 순환을 해야 돼요. 잘 돌아가야 됩니다. 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안 돌아가는 거고 중간에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변비 문명이에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어디서 끊어진 거예요. 잘 썩어야 되는데 안 썩어. 잘 썩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공룡들이 있었죠. 그 어마어마한 공룡들, 그 짐승들 다 어디 갔을까? 다 썩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흙 속으로 들어갔겠죠. 흙 속에 들어간 것들은 다 식물을 통해서 영양물로 만들어졌겠죠. 분자 단위로. 그래서 또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지금 세포 속에 공룡들이 다 들어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그 공룡, 짐승들, 풀벌레의 귀뚜라미나 이런 것들의 세포, 여러분 몸속에 머리카락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또 어떻게 될까요? 분해자들이 그걸 낱낱이 다 분해해서 여러분 후손들의 또 살과 뼈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개체로 보면 죽는 거죠. 그죠? 한 개체로 보면 죽는 거지만 전체 생태계를 보자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모양이 변할 뿐이에요. 그죠? 이 에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죽음과 생사가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전체 윤회, 연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생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잠깐 사라질 뿐이고 모양이 변할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을이면 낙엽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안 떨어지고 발버둥 쳐봤자 떨어져요. 낙엽 개인으로 보면 죽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썩어서
다시 또 이것이 큰 거름이 돼가지고 또 다른 나무를 키우고 또 낙엽 이파리를 키우기 위한 이 거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개체의 입장으로 보면, 이 아이의 입장을 보게 되면 이 아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태계 전체로 보자 한다면 죽음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다시 끊임없이 순회하고 윤회하고 있는 것들의 변화 과정일 뿐이고 모양만 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제가 얘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 문제, 생태계 문제, 지금 이것이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단위에서는 결국 경제가 중심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하지만 전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위기로 닥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앞으로 잘 살게 될 거다. 유토피아가 올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이런 생각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앞으로 미국보다 30년 뒤지고 일본보다 10년 뒤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 일해오고 또 노력해왔어요. 상당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20년 전부터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거란 말이 동시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 가면 위기다, 절멸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거 옛날에 무슨 종말론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정말로 객관적 사실이라는 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앞으로 유토피아가 올 거다. 아니다. 이대로 가면 디스토피아다. 어떤 게 정말 사실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거라는 것들이 사실에 가깝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을 놓치기 전에 그 시간을 놓치기 전에 우리가 이 방향을 갖다 터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국보다 모든 나라가 미국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전 세계 미국이 전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화석연료의 23%를 소비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미국을 부러워하잖아요. 미국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끝장나는 겁니다. 모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살면 다 결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미국처럼 살기 위해서는 지구가 몇 개 필요하다. 7개가 지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을 한다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사는 건 말릴 수 없잖아요. 옳고 좋은 일이니까.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인도 개발국 활동을 한 4년, 5년 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오는 사람들은 야, 너희들 너무 불쌍하구나. 어서 우리나라처럼 살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삶입니까? 지속 불가능한 삶입니까? 지속 불가능한 삶이에요. 지속 불가능한, 이대로 가면 끝장난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전제냐? 첫 번째, 자원은 무한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뿐인 지구란 말 들어보셨죠? 하나뿐인 지구란 말은 자연이 무한히 있단 말이에요. 자연이 유한하다는 얘기예요. 자연이 유한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그동안 모든 정치학, 경제학, 기본적인 토대는 자원 무한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미망이에요. 실제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 모든 사람이 집단적인 잘못된 관념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런 식의 패착을 겪었던 겁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죠.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인간 자기중심적으로 넌 틀려, 난 옳아 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나쁜 동물이야, 이로운 동물이야, 익충, 해충 이런 것 모든 것들 다 분별합니다.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게 분별이잖아요. 이런 식의 관점들이 생명들을 갖다 인간 중심적으로 함부로 하게 만들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절멸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경 생태 문제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래서 모든 게 다 연결됐다는 사고인데 그래서 생태주의적 사고는 상호 의존, 상호 보완 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고가 생태주의적 사고인데 이런 사고는 무슨 사고? 불교에서 연결론적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생태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불교가 이미 그런 생각을 해왔다는 걸 보고서 그러면 불교가 이렇게 연결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불교는 그동안 어떻게 사유체계를 갖다가 발전시켜 왔는지를 갖다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무수한 많은 전통, 습관,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 무수한 많은 생태학자나 환경 쪽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불교적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기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교 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불교가 참 대단하고 기독교는 문제가 있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불교가 이렇게 환경 위기 시대에 또 과학 중심적 사회에 과학과 과학적인 어떤 사실이 증명되는 측면에서 불교는 특별하게 모순되는 게 없어요. 불교가 그 자체가 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과학이 발전하는 것들은 불교는 전혀 들어올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태적 사고라고 하는 게 정말 불교적 사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불교적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참 불교는 참 위대하죠. 근데 불교를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단마로서의 불교는 위대하지만 가르침으로서의 불교는 위대하지만 조직으로서의 불교는 어떨까요? 단마로서의 불교는 무수하게 전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한테 이 인류의 위기를 갖다가 뭔가 그래 좀 탈출할 수 있을 만한 인류의 이렇게 좀 절멸적인 상황을 갖다가 뭔가 좀 돌파할 만한 그런 사상적 큰 무기다 또 도구다 이런 말들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진리를 습득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던 이는 불교가 인류의 어떤 그런 희망과 대안이 될 거다 하는 것은 별개인 거죠, 그죠? 불교가 어떤 인류의 어떤 그런 그 희망이다 대안이다 이건 가능성이죠. 이런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만드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그래 그렇게 위대한 사상을 갖고 있는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사상이 위대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것이 그렇게 사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으면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환경 위기 시대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불교 내에서의 어떤 해답을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불교적인 가르침이 기본이 돼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다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그동안 어리석어서 잘못된 생각, 세상은 본래 그렇지 않은데 좋다 나쁘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천사 악마를 구분해가지고 일단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관점이었는데 불교적 가르침을 보니까 이기고 승리하는 게 본래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게 본래 없고 크고 작은 게 본래 없고 다 그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내가 갖고 있는 망념일 뿐이고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일 뿐이고 주관일 뿐이다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이 동의가 됐어요. 그런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갖고 있는 그런 식의 위대한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만드는 건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을 믿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이런 여러분이 불교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마치 기독교인들이 예수천당 불교 뭐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요즘 뭐 김밥 천국 불신지옥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건 진리예요, 주장이에요. 네?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진리예요, 주장이에요. 주장이잖아요. 주장이 다 진리예요. 여러분이 불교가 위대하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이건 주장이에요, 진리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땐 주장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로 옳은 거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뭐 아주 제가 불교 쪽에 지금 몸을 담근 지 한 30년 됐습니다. 전 불광사는 여기 예전에 있을 때부터 아주 주목해서 보고 있었고 또 사실 앞으로 불교 내에 특히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불광회가 여기 신도님들은 또 일반 다른 신도들하고 좀 다르다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좀 밀도가 있고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신도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불교적인 어떤 그런 수행이라든가 또 이렇게 교학에 대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저희 옛날에 친척분께서 초기에 여기 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뭘 모를 때 불교의 인연의 씨앗을 심어준 분이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한국 불교 내에서 그래도 불광에서 그런 씨앗을 만드는 여기서 그런 씨앗을 만들지 않으면 만들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불교는 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법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한 명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나눠드렸던 자료 있죠? 저 법회를 잠깐 좀 보십시오. 원래 이것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너무 건조하게 얘기하면 재미가 상당히 없을 것 같아서 이걸 설명하기 위한 배경 지식에 대한 말씀 드린 겁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만생명을 위한 불자의 천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게, 다른 종교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고 그러고 신이 인간한테 겁박을 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인데, 우리 불교의 첫 번째 계명은 불살생이에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좀 약하지 않아? 처음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나를 안 믿으면 너 죽어, 이렇게 이 정도면 뭐 좀 그냥 내가 쫄아가지고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모든 생명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너무 나약하고 느슨하고 펑퍼짐한 느낌이 처음엔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하는 것들을 전 참 지금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큰 글자로 쓴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너무 글자가 작아서 못 보신 분은 한번 소리를 잘 들으시고요. 자, 시작. 천지자연은 수많은 생명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이들과 더불어 자연을 구성하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생명들과 한 몸임을 깨닫고 이들을 나의 부모, 형제처럼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겠습니다. 그 밑에 작게 쓴 글 있습니다. 그거는 읽으실 분만 읽어보세요. 시작. 땅 위에 사는 것이나 땅 속에 사는 모든 생명을 가꾸고 소중히 하겠습니다. 자연에 대해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육식 위주의 식사를 삼가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과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덕분에 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덕분에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나무 덕분에, 동물 덕분에, 여러분 저 바람 덕분에, 그 다음에 저 햇빛 덕분에 살고 있잖아요. 무슨 누구한테 덕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은혜를 입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를 입고 있으면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나요? 은혜를 갚는 삶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를 갚는 삶을 뭐라고 하나요? 보은의 삶을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다 은혜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무수한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자연의 은혜를 갚는 것, 우리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작.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은 경쟁과 대립의 상대가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은 서로 살리는 생명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웃을 돕고 자연을 살리며 인간과 다른 생명 사이의 평등과 평화를 이루는 생명 살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 작게 쓴 것도 읽어볼게요. 불우한 이웃과 가난한 나라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살림을 가꾸고 물과 공기를 깨끗이 하여 만생명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습니다. 농촌을 항상 생각하며 무분별한 개발로 땅을 더럽히고 황폐화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단 내 능력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무수한 많은 천지자연, 옆에 있는 사람들 덕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한테 은혜를 갚는 삶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환경과 관련된 활동들을 여러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제가 불교환경연대에 있습니다. 불교 내 환경단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은 시간이 있으면 시간 있는 대로 그 자원봉사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만큼 이런 활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광 법회 내에서 여러분이 틈틈이 짬짬이 이런 식의 내가 이익을 떠나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좋은가요? 불광에게 좋은가요? 둘 다 좋아요. 여러분 꽃을 보고 꽃이 좋네. 그러면 꽃이 좋을까요? 내가 좋을까요? 누가 어떤 달을 보고서 저 달이 날 짜증나게 만들어. 그럼 달이 짜증납니까? 내가 짜증납니까? 내가 어떤 일을 보고 내가 이곳이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좋을까요? 그 사람이 좋을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난 너무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 내가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들이 말이지 나를 다 속이려고 하고 나를 못 믿을 놈들이야 라고 하면 내가 괴로울까? 그 사람이 괴로울까요? 내가 항상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생각하면 나는 아름다운 사람들만 만나면서 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인연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모든 사람을 안 믿고 이렇게 하면 다 나쁜 놈들만 내가 해치면서 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불행은 누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거죠.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런 활동들, 저기 불광회에서 수많은 활동들은 이익을 뛰어넘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 버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돈 벌지 않지만 뭔가 가치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좋아요. 아이들한테. 그런 활동하고 있는 부모가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 자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우리 아이만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뭔가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절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들은 다, 또 여러분 보시하는 것들은 다 이게 저기 소위 다 뭐 이렇게 부의 재분배잖아요. 일종의. 그죠? 그래서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뭐 만 원씩이든 조금씩 내는 것들은 여기서 그렇게 내 삶 속에 남을 위한 어떤 그런 분야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내 이익으로 그냥 아둥바둥한 것이 아니라 남을 살피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영역이 있는 사람하고 그런 것마저도 없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고 자라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뭔가 의미 있는 사회적인 활동, 의미 있는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아이들은 부모가 존경할 만한 게 보여지게 되면 아이들은 잘 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활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작. 화려한 의복, 맛있는 음식, 큰 집을 고집하는 것은 불자된 자세가 아님을 알고 물질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을 버리고 소박한 생활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풍요에 집착하기보다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수행정진에 힘쓰겠습니다. 하고 작은 글씨, 맛에 탐닉하거나 오염에 찌들린 실품을 만들거나 먹지 않겠습니다. 화려한 옷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많은 사람에게 위화감과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는 것은 죄악으로 알아 아끼고 절약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깨끗함과 더러움, 소중함과 하찮음, 좋음과 싫음은 본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으킨 분별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국토가 맑아지고 마음이 물들면 국토가 물드는 이치를 알아 더럽고 하찮고 싫은 것들을 오히려 마음자리에 밝혀주는 벗으로 삼겠습니다. 더러운 것, 미운 것 등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흔쾌히 내 손으로 하겠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미물까지도 정성을 다해 배려하겠습니다. 새 것보다 오래된 것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거죠. 다섯 번째, 시작. 지금 당장의 나만의 편리함만을 추구해온 것이 생명 파괴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한편에서 산이 흘리고 쓰레기 더미를 만들고 화학약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불편한 생활일지라도 그것이 자연을 살리는 방법임을 깨달아 삶의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수단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차량 이용보다는 걷는 즐거움과 여유를 택하겠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일회용품을 사 먹는 편리함 대신에 내 손으로 직접 요리해 먹는 맛스러움을 택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다 많이, 보다 크게, 보다 더 빠르게 하려는 인간의 마음이 경쟁과 전쟁, 폭력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적은 것이나 작은 것, 느린 것이나 단순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며 이것을 진정한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 자연 본래의 모습이 아름다움을 깨달아 모양을 내거나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큰 집, 보다 많은 돈, 맛있는 음식을 취하기 위해 남과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본래 내 것이 없는 무소유의 정신을 깨닫고 재물 축적을 부끄럽게 알아 이웃에 보시하는 자비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밥 한 그릇에도 우주가 있고 만중생의 노고가 깃들어 있습니다.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 나무를 함부로 베고 물을 함부로 쓰고 밥을 함부로 먹는 마음은 곧 우주 만물을 함부로 취급하고 만생명을 업신여기는 반생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우주 생명으로 알아 내 몸과 같이 소중하게 다루겠습니다.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상대를 대함에 있어서 지극정성으로 다하겠습니다. 음식을 맛에 탐닉하여 먹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고 수행하기 위한 약으로 먹겠습니다. 여덟 번째, 모든 것은 순환하여 결국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이치를 알아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맞는 인공적인 물건을 생산하거나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썩지 않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새로 상품을 사는 것보다 옛 것을 고치고 검소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것과 자기를 변하는 것이 두 신이 아니마라 수행정진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들의 청규, 생명을 살리는 청규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규를 언제나 염두에 두고, 그렇게 꼭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이런 생각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결국 우리 불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정법 안장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불교가 많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육조 해능대사 이 한 분이 정법을 딱 수지하고 계시니까 그 이후에 그것이 무수하게 많은 불법으로 확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게 우리 불광법회가 이제 그 법당도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뭔가 좀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새롭게 이미 하고 계시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런 불법을 좀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오게 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식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식의 실천을 하기 위한 또 삶을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여튼 시간이 있는 대로 또 돈이 있는 대로 또 능력이 있는 만큼 그리고 그만큼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아닌 어떤 의미 있는 것들에 계속 투여하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자기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불광 제가 우리 회주 스님 제가 정말 존경하고요. 그동안 법당 만들고 하면서 여러 번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같이 스님하고. 근데 제가 만난 스님 중에서 이렇게 토론이 가능한 분이 많지 않았거든요. 토론이 가능한 분이 많지 않았는데 전 지용 스님 정말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시고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뭔가 좀 가치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좀 수용하고 그런 것들과 같이 토론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불교 내 지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용 스님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분들을 좋은 인연을 많이 맺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좀 뭔가 좀 지금 불광이 앞으로 10년, 20년 활동을 계속 하게 되면 지금 여기 계신 분께서 무슨 전설들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20년 뒤에 뭔가 자랑거리가 될 만한 신도들이 좀 몇 명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원력보살들이 한두 명이 딱 나오면 이게 불광회를 갖다가 정말 20년, 30년 정말 이렇게 그 큰 에너지를 갖고 움직이게 만드는 큰 이 동력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런 많은 원력보살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라고 어쨌든 모든 만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또 환경을 살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고 불자된 자세다 하는 것들을 아시고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